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결국은 터졌는데요.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4월 소비자 물가 불안불안하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통계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오늘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6%. 와, 어마어마한데요. 한 2.4, 2.5 이 정도 예측했던 게 결국은 2.6%, 2% 중반대를 넘어가면서 물가에 지금 심각한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생활 물가 지수는 이미 2.9%, 3% 지금 넘어가면 난리가 난다는 건데, 자, 결국은 2.9% 지금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오히려 생활 물가 지수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야, 물가 좀 잡아라. 지금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생활 물가 지수가 2.9%나 상승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이 생활 물가 지수가 왜 체감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누적이죠. 계속 누적 되던 것들이 또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 자, 이게 지금 감당이 이제 불감당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지수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2.0%였고 2월에도 2.0%, 3월에 좀 불안하다 하는 게 한 2.2%였습니다. 다 2% 지금 초반대였던 게 지금 4월에 갑자기 2.6%로 정말 껑충 뛰어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쇼크가 엄청나게 큰 거고요. 자, 그리고 생활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2.2%, 2월에는 1.8%까지 오히려 지금 더 낮아졌었고 3월에도 좀 불안하다는 게 2.3%였는데 갑자기 생활물가지수가 2.9%까지 뛰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다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상품 같은 경우에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제 2.7%가 상승했는데 상당히 높죠. 지금 이게 뭐 일반적인 2.2점 전체 2.6보다도 지금 높게 나왔으니까 상품 쪽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농축산물은 오히려 지금 내렸어요. 지금 내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렸는데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자, 이것도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한 0.2% 아주 소폭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오히려 지금 공업 제품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바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업 제품이 무려 3.8%. 와, 엄청나네요. 3.8%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뭐 4% 가깝게 올라가면서 지금 공업 제품들이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뭐 석유류는 말할 게 없겠죠. 지금 석유류가 21.9%라는 정말 충격적인 22% 가까운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졌을 때 지금 올라갔던 그때는 한 30% 올라갔어야 돼. 지금 거의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면 이제 5월 달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휘발유가 지금 21.1%나 올라가 있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8%가 올라가면서 자, 이게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경유 같은 게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경유 쓰는 것들이 거의 산업 쪽이 많은데 그래서 산업 쪽에 엄청난 지금 타격이 오고 있는 거고요. 자, 뭐 국제항공료 말할 게 없겠죠. 15.9%나 올라가 있고 해외 단체 여행비도 11.5%나 올라가 있고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것도 지금 뭐 11.6%나 올라가 있고 자, 세탁 같은 경우에도 뭐 나프타나 이런 건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8.9%나 올라가서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석유류 때문에 다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석유류뿐만 아니라 빵하고 곡물 같은 경우에도 3%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에도 4.5%나 올라가 있고, 어류 및 수산 같은 경우에도 4.2%, 우유, 치즈, 계란 3.4% 올라가 있고, 커피, 차, 코코아 5.4%나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환율이 지금 또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결국 뭐 밥상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교통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게 없겠죠. 9.7% 거의 10% 가깝게 올라가면서 지금 뭐 교통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요. 오락 및 문화 같은 경우에도 3.4%, 음식 숙박도 2.6%. 결국 뭐 체감 물가가 다들 높다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당연히 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 지금 4월도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2.6%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생활 물가는 지금 2.9고요. 자, 5월 물가 상승률은 오름폭이 더 확대될 거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금 논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5월 물가가 지금 난리가 지금 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월 물가 상승은 훨씬 더 오름폭이 확대될 거다. 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결국 지금 고성장, 지금 성장률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오늘도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고성장, 자, 이 부분도 당연히 이건 물가를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또 고환율, 이것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뭐 지금 다 물가가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3%대 재진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에서 만약에 3%까지 간다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쉽게 깔아앉을 것 같지가 않죠. 지금 계속 지금 여파를 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 3% 진입하면 완전히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신현송 지금 한국은행 신임총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물가와 성장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더더구나 지금 성장은 오히려 고성장 쪽이니까 당연히 물가 쪽에, 자, 물가에 무게를 둔다는 것 자체가 통화 정책을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하겠다. 뭐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내고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피벗,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인하에서 인상으로 피벗,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5월 28일 날 이번 달 당장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일단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를 미리 어느 정도는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 자, 그다음에 생활물가 2.9%, 자, 5월에는 지금 뭐 3%를 지금 넘어갈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상을 걸었고, 결국 뭐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미연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매파적이에요. 지금 매파적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오히려 지금 인상 쪽으로 얘기가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10월 FOMC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14.3%까지 지금 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12월 FOMC에서는 23.8%까지 금리 인상이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1월에도 금리 인상이 30.3%나 되고, 더더구나 지금 5.8%는 지금 뭐 빅스텝 수준이죠. 그래서 2번 정도 올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내년 3월에는 지금 34.2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9.6%,
빅스텝이 9.6까지가 있고 오히려 인하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3.75%인 기준금리를 4%나 4.25%까지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는 2.5%밖에 안 되는데 미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줄줄이 올린다 그러면 뭐 이 또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기준금리 차이 때문에 뭐 환율이나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금 왜냐하면 지금 3.75하고 2.5% 이미 지금 1.25%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도 기준금리를 올해 3%까지 올릴 것 같다. 뭐 빅스텝으로 한 방을 올리든 또 베이비 스텝으로 두 방을 올리든 어쨌든 간에 3%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오늘 주택담보대출 금리들이 난리가 났네요. 자, 농협은행에 지금 이게 이제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 이게 4월 24일 날 4월 말쯤에서 상단이 6.74%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5월 4일 지난주 월요일 날 6.88까지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했죠. 아니 5대 시중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것도 고정금리가 6.88이면 거의 뭐 7% 턱밑인데 야, 근데 이건 이러다가 금방 7% 갈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농협은행의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91까지 나가 있습니다. 하단도 지금 5.21이나 되고요. 야, 이게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가 6.91까지 올라가는 충격적인 오늘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5년 주기형 변동 같은 경우에도 4월 24일 날 6.77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5월 4일 날 6.91까지 가면서 결국은 시중은행의 지금 5대 시중은행의 금리가 6.91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왔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오늘이죠. 오늘 5월 6일자 6.94를 기록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가 6.94. 이거면 이제 7%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지금 금리가 오늘 6.94%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국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 왔습니다. 더 이제 버티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속 속출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 이상으로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자, 그리고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자, 인터넷은행 아파트담보대출 8.5% 이게 4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물 기준했을 때 8.07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5월 4일 날 8.51로 올라가고 자, 이거는 5년물 기준한 주기형은 8.2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자, 이게 지금 5년 주기형 지금 5년물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국고채가. 그러니까 무려 8.25까지 올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것도 8.51까지 해서 자, 결국은 지금 계속 안 그래도 높은 금리가 정말 고공행진, 정말 천정을 뚫을 지경인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K뱅크 같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이미 와 있고 이제는 10%를 각오해야 되는 자, 지금 뭐 시중은행 8%, 자, 인터넷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은 10%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오늘도 엄청난 폭락 거래들이 나왔는데 지금
목동 7단지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짱짱하게 진행되는 곳이고 지금 목동 재건축에서 가장 대장단지가 이제 7단지가 되겠는데 오늘 실거래 등록이 됐는데 깜짝 놀랐죠. 27평형이 4월 24일 본계약인데 이제 실거래 등록은 이제 오늘 된 거죠. 28억 2천이었던 게 18억 2천. 자, 이게 3월이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28억이 18억. 자, 4층과 6층이면 오히려 층수가 더 높습니다. 자, 근데 무려 10억이 대폭락하는 35%가 하락하는. 야, 아니 갑자기 지금 목동 재건축 짱짱한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0억이 대폭락하는 한강벨트에서 이제 10억씩 폭락 거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강남 쪽이 10억씩 폭락하다 보니까 한강벨트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7단지 뭐 20평대면 그러냐. 지금 7단지 36평 같은 경우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6억 5천이 31억 2천으로 5억 3천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36평 12층 같은 경우에도 31억 5천까지 해서 5억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36평 지금 13층 같은 경우에도 32억으로 4억 5천이 하락해서 이미 거의 5억 넘는 폭락 거래들이 36평에서 쏟아졌고 오늘 이제 27평에서 10억 폭락 대폭락 거래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영등포 지금 신길 뉴타운이죠. 레미안 에스티움. 저 신길 뉴타운에서 뭐 가장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 34평형이 20억 2천까지 이것도 3월이면 뭐 지금 불과 뭐 지금 뭐 한 달 사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4월 20일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4월 24일 본계약인데 오늘 실거래가 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20억 2천이 11억까지. 자, 지금 4층이면 아주 뭐 최저층도 아닌데 지금 11억까지 떨어지면서 9억 2천 마이너스 45%. 거의 반토막 거래가 나온 거죠. 20억짜리가 11억까지 폭락하면서 야, 지금 영등포의 이 신길뉴타운 이 짱짱한 아파트에서도 10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오면서 갑자기 한강벨트들이 무너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죠. 여의도 지금 공작 같은 경우에도 41평형 37억 7천까지 갔던 게 30억 턱걸이 하면서 7억 7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는데 지금 1층이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죠. 41평 지금 7층 같은 경우에도 31억 7천까지 6억이 폭락해 있고요. 12층 같은 경우에도 32억 5천으로 5억 2천이 하락해 있어서 지금 뭐 여의도 공작 같은 경우에 뭐 한 6억 7억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 3부 뭐 지금 여의도 재건축 중에 또 대장이죠. 29평형 같은 경우에 35억 5천까지 갔던 게 28억으로 7억 5천이 폭락해 있고, 자, 그리고 5월 4일이면 지금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지금 본계약된 게 지금 35억 5천에서 28억 1천만 원으로, 그것도 뭐 9층 8층이면 뭐 층수 차이도 없는데 7억 4천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7층이 35억 5천에서 28억 2천 7억 3천. 자, 결국은 7억 넘는 대폭락 거래들이 여의도 3부에서 정말 연쇄 폭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작구의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33평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갔던 게 16억까지 하락하면서 4억 8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흑석뉴타운의 흑석한강 센트럴빌 2차 33평형 20억 9천까지 갔던 게 19억 5천으로 20억 아래로 내려섰죠. 3억 4천이 하락했습니다. 자, 흑석뉴타운의 대장이죠. 흑석 리버파크자이 33평형 25억 5천까지 갔던 게 22억 5천으로 3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포 쪽의 상암 월드컵 5단지 40평 같은 경우에도 2월에 15억 6천까지 갔던 게 불과 두 달 사이에 11억 3천까지 4억 3천 한 달에 2억씩 폭락하는 꼴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충격적인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마포 지금 레미안 프루지오 34평형 아이언뉴타운 쪽이죠. 27억에서 23억 4천으로 3억 6천 4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34평형도 23억 2천에서 19억 9천으로 이것도 불과 한 달 사이잖아요. 3월하고 4월. 한 달 만에 3억 3천이 폭락하면서 2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18층이면 초고층인데요. 자, 성동구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 33평형 30억 터치했는데 24억으로 6억이 폭락해 있고요. 행당 신동아 24평 같은 경우에도 14억에서 10억으로 이것도 한 달 만에 이 난리가 났습니다. 3월, 4월 한 달 사이에 4억이 대폭락하는. 자, 12층이면 꽤 같은 층인데 그렇습니다. 11층, 12층. 성동 금호 대우 33평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갔던 게 17억까지 하락하면서 4억이 폭락했고요. 자, 강동 지금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34평형 32억 5천까지 갔던 게 27억 5천. 실제로는 33억입니다. 33억. 이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33억에서 27억 5천으로 5억 5천, 6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강동의 고덕그라시움 40평 같은 경우에는 40억까지 갔던 게 26억 5천으로 27층이면 초고층인데 그러네. 13억 5천, 14억 가깝게 33%가 폭락하면서 자, 결국은 강남 3구 쪽에서 무너지던 어마어마한 10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들이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대폭락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 이제는 10억 넘는 폭락 거래가 한강벨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한국은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월 물가상. 지금 4월이 이미 2.6%까지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5월 같은 경우에는 3%를 다시 지금 진입을 하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죠. 오름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고 자, 안 그래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엄청나게 높은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는 은행 지금 10%를 각오해야 되죠. 은행 이제 주담대를 10%를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아주 작은 거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는 것 같고 가끔 또 고가 제품들 사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다 작은 것 하나 살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살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매일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3호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